대한민국 최초 시사 감상실 시사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시사봉에서는요, 교육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교육 중요하죠.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 관련돼서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그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아니, 흔들어 놓습니다. 전 정권과의 차별을 위해서, 아니면 새롭게 정권을 잡은 수장의 마인드 때문에 말입니다. 자, 본격적인 교육 이야기 전에 시사봉 광고 먼저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사봉 광고 부탁드립니다. 시사봉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다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사봉을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달려볼까 합니다. 자, 신발 벗고 달릴 준비하시고 힘차게 달려라 시사봉. 네, 잘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본격적으로다가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율형 사립고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에서 최고 그룹의 교육기관이죠.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겠다며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거해 설립된 자사고는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게 됩니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만 운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정도 수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사고의 지정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교육감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고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입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자율형 사립고들의 잇따른 지정 취소가 예고되면서 교육계가 아주 큰 혼란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기조의 현실화인데요. 그 1번 타자가 되는 상산고등학교는 지정 취소 결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산고 주변에서는 정부와의 정면 승부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마저 흐르고 있죠. 이 상산고의 자사고 결정은 20날 나오게 됩니다. 상산고 박삼목 교장은 이 같은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사뭇 비장하기까지 한 어투로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 교장은 교육자가 당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한다는 게 내키진 않지만 결국 해야 한다면 적당히 넘어갈 순 없고 정신적, 시간적 손해는 물론 학생들에게 끼칠 혼란까지 모든 책임을 다 묻겠다며 아주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 평가를 받는 전국 24개 학교 중에서 그 첫 번째 학교 교장 선생님의 각오입니다. 이 상산고등학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1981년 세운 학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3년 자사고로 전환이 됐고 2011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129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지역 내 명문고로 손꼽혔지만 자사고 전환을 기점으로 아주 크게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자사고 폐지 정책이 추진이 되고 3선에 성공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상산고는 일순간 특권 학교라는 오명을 쓰고 자사고 지위마저 이를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상산고의 재지정 탈락은 일찌감치 예견이 됐습니다. 전국 자사고 42곳 가운데서 11개 시도
24곳이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데요. 전북 교육청만 재지정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린 게 그 불씨가 됐습니다. 나머지 10개 시도 교육청이 정한 70점보다 10점이 더 높죠. 그래서 상산고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반발을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일반고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점수라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 교장은 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맞춰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보려는 게 아니라 자사고 폐지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크다고 말을 합니다. 예상대로 취소 결정이 나오면 상산고 학교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박 교장은 교육청 청문과 지정위원회 심의에 가서도 평가의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지만 끝내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상산고 학부모들은 지난 2월 25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전북 완산구 전북교육청 앞에서 부당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전북교육청 앞에서 벌이고 있는 피켓 시위는 지난 17일로 11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사 보도를 인용해 보면요. 두 딸을 상산고에 보는 학부모 O 씨는 학교가 불법, 부정한 일에 휘말리거나 재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서 아이도 학교 생활에 만족해 잘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라며 아주 토로했습니다. 현재 재지정 평가를 받고 있는 상산고 외에 전국 23개 자사고들 역시 상산고 평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하면 상산고를 상대로 청문 기회를 준 뒤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 교육부 지정위원회 심의, 교육부 장관의 결정, 그리고 교육감의 최종 확정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사고에 대한 평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한 만큼 이 모든 절차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과 교육부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며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죠.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때 서울에만 자사고가 20개 넘게 생겨서 일반고가 황폐해지고 초등학생까지 고입 전쟁에 경쟁을 하게 됐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교육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상산고를 둘러싼 갈등은 또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운천, 정세균, 신보라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북교육청의 독불장군식 자사고 평가 정책으로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고요. 반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20여 곳은 교육당국은 고교 서열화와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산고와 전북교육청은 오늘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교 서열화라든가 사회 양극화일까요? 이 자사고 때문에? 만약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고교 서열화라든가 사회 양극화 이런 것들은 아주 깔끔하게 사라지게 될까요? 아마 그건 택도 없는 소리일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서슬퍼런 군부정권 시절에,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시절에도 재학생의 학원 금지가 있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일부 유명 대학의 학생들이나 일자리를 잃은 유명 학원의 강사들을 몰래 섭외해서 가외를 시켰죠. 그 비용은 아마 어마어마했다라는 소문이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흔히 스카이 대학이라고 불리던 서울대 연고대생들도 몰래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몰래 가외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인들이 교육 정책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바람에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크게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아르바이트에 투잡까지 뛰고 있습니다. 일부 뉴스를 통해서 접한 소식들을 보면 일부 엄마들은 노래방 도우미도 불사하고 있죠. 근데 이런 교육의 열정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건국되기 전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멀리 삼국시대, 고조선시대에서도 우리 한민족의 교육 열기는 아주 후끈 달아올랐었습니다. 뭐 그걸 다 열거하거나 그걸 다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만 또 그리고 이런 교육 열정이 있나요? 미국은 안 그렇고 일본은 안 그렇고 뭐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비리그 아시죠? 미국 동북부에 있는 8개 명문 사립대를 가리킨 말인데요. 하버드, 예일,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컬럼비아, 브라운, 다트머스, 코넬 등이 있죠. 아이비 중에서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을 가리켜서 빅3라고 하죠. 이런 아이비리그가 최우수 대학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아이비리그에 못지않은 명문대인 스탠퍼드라든가 매사추세츠 공대, 시카고대, 존스 홉킨스대 등을 포함해서 아이비 플러스라고도 하고요. 또 우수한 주립대들을 모은 퍼블릭 아이비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비리그에 대한 미국인들의 그 어떤 선망이나 숭배는 아주 대단한 걸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입시 경쟁의 치열함을 말하자면 한국을 따라갈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입시 경쟁도 우리 못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대학을 들어가려고 아마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기사를 본 기억들이 아주 새록새록 납니다. 남과 북의 교육 열기는 이미 통일이 돼 있다는 그런 속설도 있죠. 뭐 중국은 안 그렇습니까? 그 북경대학을 들어가기 또 북경대학을 위시한 그 일부 유명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 학생들 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또 부정부패도 일어나고 기부 입학도 하고.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입시 교육에 이렇게 열정적일까요? 비록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우리 부모들의 본능 아닐까요? 속된 표현으로다가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내 새끼는 이 고생 안 시킨다는 그런 생각 아닐까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법칙인데 그걸 몇몇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똥 같은 사상으로 이게 바꿔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양반들은 지새끼 교육 이렇게 안 시킨답니까? 제발 제발 좀 물론 교육 서열화 이런 거 문제라고 보면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서울대학교로 갈 수 없고 또 모든 학생들이 다 특목고를 갈 수 없고 자사고를 갈 수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비리그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회든 리더는 필요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사회입니다. 대신 개인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이 제대로만 서 있고 이게 제대로만 실행이 된다면 그렇다 그러면 각자 자기 위치나 자기 환경에서 행복할 수만 있으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획일화 시키고 똑같이 일렬화로 세우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일렬화 시킨다고 해서 획일화를 시킨다고 해서 획일화 되는 게 아닌데 진짜 순전히 조지기 위한 조지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대통령, 최 대통령, 무슨 김 대통령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한 명의 대통령이 제대로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또 많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메커니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이,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다 바보 또라이, 병신 또라이라서 그걸 몰라서 아이비리그를 내비두고 유명 대학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교육의 열풍을 가라앉힐 것이 아니라 그걸 획일화시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할 게 아니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배가 아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환경을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교육감의 역할인 것이고. 속된 표현으로 상위 1%의 학생들 정책을 만들라고 있는 게 교육감의 자리가 아니라 99%의 절대 다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좋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꿈을 어떻게 하면 펼쳐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상위 1%를 위한 교육 과정도 필요하고 또 하위 1%를 위한 교육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전부 다 똑같이 50%의 교육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교육감의 자리고 정부의 롤입니다. 왜 자꾸 이 사회에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말이 나오고 공동계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 이 공산주의의 어떤 뭔가가 나오게끔 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들,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나라들이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이 되고 자연스럽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지위가 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지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면 벗어날 수 있는 또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순전한 노력입니다. 그걸 정부가 정해준다? 그거를 뭘 어떻게 한다? 이건 독재죠. 공산주의 국가죠. 왜 자꾸 정부의 롤이 커지냐 이거죠. 교육 또한 마찬가지. 어제 오늘 정책이 서로 바뀌게 되면 그 교육의 열이 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우왕좌왕할 것이고 예전에 이해찬 세대다 무슨 문 세대다 어떤 정치인을 어떤 시기에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몰상식한 그런 짓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멀리 내다보고 진짜 제대로 내다보고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인기나 이런 거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와 정부와 학교가 모두 모여서 또 모든 국민들이 머리를 합쳐서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 실정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 시사봉에서 좀 무거운 주제를 던졌는데요. 자꾸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또 제 생각 또 일부 몇몇 정치인들의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나 또 정부나 누구든 신중하게 교육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100% 맞습니까? 오늘 시사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펑!